먼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갑이 여기 있고 여기서 올라간 싹이 을이고 또 을에서 병화가 어, 표면에 나와 있고 밑에 정화. 그다음에 이제 무토가 산이니까 위로 솟았고 흘러내린 땅은 밑에 있고 경이라는 바위도 위에 있고 이것이 열매가 따라져 익은 게 신금이고 계수가 하늘에 있고 여기 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갑정기신임이라는 것은 음지에서 행복한 일간이 되는 것이고 을병무경계라는 것은 이제 양권에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십천간에서 타고나게 되면 응? 갑목하고 정화, 기토, 임수, 신금, 임수는 이게 봄, 여름으로 가면 고단하다는 뜻이야. 응? 그걸 이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딱, 그래서 여기 지금 갑목이 뿌리근이라는 것은 음지에서 행복하고 얘네들은 양지에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목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간다. 이것이 만약에 봄, 여름으로 간다. 여기서 지금 묘까지라 그랬으니까 묘, 진, 사, 오, 미, 신까지의 생활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부터 얘는 행복한 거야. 유, 술, 해, 자, 축, 인. 이렇게 6개로 나누시면 돼. 묘진사, 오미 6개와 유술, 해자, 축, 인에서 갑이라는 일간이 대운의 흐름이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운으로 갈 때 행복하죠. 고단하지가 않고 삶이 편안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이렇다고 여기서만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일간이 묘진사 오미로 가게 되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든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갑이라는 나무가 이 6월에 밤에서 까칠까칠한 밤에서 씨앗이 똑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요게 밤알이야. 밤알이 똑 떨어지면 어쨌든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 흙으로 안 들어가면 얘는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것이 운이 좋아야 땅속으로 들어가. 요즘은요 사람이 주워가고 다람쥐 오소리들이 주워 먹어. 그래가지고 이 씨앗이 갈립 속으로 들어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다시 재생돼서 나무로 크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사람이 다 주워가고 짐승들이 다 주워간다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다 땅으로 다 들어갔다면 우리 지금 그 밤송이가 막 밤나무가 시글시글 할 거야. 근데 밤나무 밑에 밤나무 없잖아. 왜? 사람하고 짐승이 다 집어가. 근데 운이 좋아야 얘가 여기 묻히는 거야. 흙이 덮어지게 되고 갈립이 덮어지면 해월에 이렇게 핵이 나와. 그래서 얘가 갑목의 장생이 되는 것이. 자월이 되면은 이 핵이 요만큼 커. 요까지 올라와. 근데 추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핵이 요까지 올라와. 인월이 되면은 핵이 요까지 올라와. 응? 여기까지가 갑목이 살아가는 계절이란 얘기야. 근데 이제 얘가 묘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핵이 여기 있다가 요렇게 나온다니까? 요게 을목이야. 을목이 어때요? 요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 씨앗에 핵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쭉쟁이가 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얘가 진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핵이 요때까지만도 요만큼 있어. 근데 이쪽에 되면 완전히 여기는 허목이 돼버려. 응? 뿌리가 이파리와 가지와 꽃, 열매로 다 뺏기는 거야, 양분을. 그러니까 이 갑목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살을 다 남겨준 거야. 응? 그러니까 이 묘진사로 갈 때 얘는요, 뿌리에 힘이 없어요. 허목이 되는 거야, 허목. 근데 여기 지금 유에서 여기 인까지는 어때요? 핵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갑이 근을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의 원리로 이 갑이라는 근은 뿌리 식품이라 그랬어. 근은 뿌리야, 뿌리. 이게 뿌리 근자거든요. 뿌리가 여러분들 8월에서 묘 인월까지는 나무 더덕을 캐던 도라지를 캐면 물을 꽉 머금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씹으면요 물이 싱겁해. 무도 그렇고. 근데 이 더덕이나 무가 이쪽으로 가면요 이 신이 배겨. 무가 맛대가리가 없어. 도라지를 먹어도 뭐 수분이 없고 더덕을 먹어도 수분이 없고 무를 심어놔도 맛대가리가 없어. 김치를 담가놔도. 근데 이때는 깍두기를 담가놔도 맛있는데 동지미를 담가도 맛있는데
이때 가면 동지미도 별 맛이 없어. 왜 그렇게 했어요? 뿌리의 수분이 다 위로 올라가 갖고 증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여름무가 맛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름에 더덕이나 이런 것도 잔데 이런 게 효능이 약해요. 약효가 약해. 그래서 이 감목은요, 소나무, 전나무라고도 보지만 쟤는 뿌리에 그늘 돋기 때문에 요때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덕이나 도라지도 겨울에 비싸. 그러니까 여름에는 약효가 없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목은 이 얘기가 유에서, 이 묘에서 유, 요게 행복하다는 건 유에서 인까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갑일로 태어났어. 그럴 때는 운이 이렇게 가면은 행복하겠죠. 내가 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크게 고생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간다면 돈은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고단하게 본 거야. 애써서 보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사주를 쫙 폈는데 갑일간이 여름으로 간다 그러면 뭐라고 상담이 들어가나? 아유, 우리 선생님 애 많이 쓰셨네. 응? 돈 버는데 남보다 배로 노력을 하시고 보셨네. 근데 이런 운으로 갈 때는 선생님 그래도 자기가 목적한 대로 편안하게 이루셨네요. 크게 고생 안 하셨네. 뼈 빠지게 고생 안 했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거의 다 맞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자기 사주 구성에서 갑이라는 사주가 대운에서 이런 운으로 가는 사람은 뼈 빠지게 고생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운으로 가는 사람은 고생 많이 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즉 유월시에서 묘월시에 안주한다. 응? 편안하다 이 소리야. 그러면서 을이라는 새싹이 올라오는 거야. 요 갑에서 얘가 요렇게 을이라는 새싹이 올라온 게 얘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을목의 어머니는 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을의 엄마는 갑이다. 응?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니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어쨌든 목이 있으니까 얘가 올라섰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구 표면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땅 속에 있을 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런 운으로 가야 행복한 거야. 응? 을목은 뭐예요? 파릇파릇 새싹이고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식물이 아니잖아. 위에 있는 이파리, 상추, 배추, 고추 열리면 호박 따먹고 하는 게 얘잖아. 그 얘가 겨울로 가면 얼어 죽는데 이 을목이 어때요? 생물을 키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겨울로 가면 행복하고 얘는 여름으로 가면 행복한 일주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음과 양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음권에서 행복하냐 양권에서 행복하냐 이거는 어디서도 가리키는 데 없어요. 이거는 이학존 선생님의 이론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책에만 나오는 이론이라니까. 근데 이 책은 서점에도 없어.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거 지금 배우고 계세요. 이분이 이 책을 서점에 내질 않았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얼굴 있고 내가 사인 다 받아놨죠. 여러분들한테 줄 때는 내 선생님 사인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그게 선생님 그 친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만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을 쓰는 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상담할 때.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도 명리 기초는 맞아. 왕초보들이 배우는 걸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지만 조금 이론이 시중에 놔두는 이론하고 조금 다른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 생활권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을은 새싹이다. 태양빛에 생화 승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묘월시에서 유월시까지 성장한다. 그래서 만약에 을일날 난 사람이 이런 운으로 간다. 슬프죠. 을목이 이렇게 유술 해자축으로 간다 그래봐. 얼마나 슬퍼. 을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때 설이 내리지. 어? 겨울에 꽝꽝 얼어버리지. 그러면 이 을목이 이런 운으로 갈 때는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 내가 이 추위를 극복하고 이 세부치를 내가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애를 쓴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일로 갔다. 무지 행복한 사람이죠. 을이라는 것이 여기서 얼마나 잘 커. 막 나무를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막 자기 잘났다고 꽃을 피우고 어때요? 보여지는 데서. 그래서 얘를 색상계라고 하고 이걸 정신계라고 하는 거야. 응? 색상계라는 것은 색상이라는 것은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게 색상이에요. 정신계라는 건 어둠이야. 그래서 대부분 운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독을 씹어.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 저기 팔 걷어붙이고 요새 거리 나가봐요. 진짜 등어리 다 내놓고 엉덩이가 그냥 진짜
그 삐죽삐죽하게 보이는 거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이게 색상이 드러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런 운으로 가는 사람들은 애들도 공부 안 해. 막 연예인 되겠다고 그래. 근데 이제 이것이 인성인 애들은 공부를 하는데 인성이 아닌 애들은요. 가수 되겠다, 연예인 되겠다 해가지고 엄마 속 새기는 애들이 많아. 화운으로 가게 되면. 왜? 화려하게 살고 싶대. 이 색상계는 울긋불긋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고, 이거는 이 일 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색을 한다거나 양권의 혜택을 못 느끼니까 여자들은 독서 공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운으로 갈 때 여자들은 좀 고독하고 남자들은 또 좋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음의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통변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을목이 이 묘에서 신까지 행복하고 간목은 유에서 인까지 행복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태기를 볼 때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생활권으로 내가 태기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 일진이 을이다. 근데 대운이 해자 축으로 간다. 그러면 난 그날 안 잡아줘. 태길 볼 때 제가 이거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출산 태길에서는 자기 생활권으로 잡아줘.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목은요, 이 지금 우리가 해월부터 생이 돼서 인월까지가 행복한 이유가 열매를 다 내려놨잖아요. 이 나무가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월부터 나무는 이제 물이 하강을 하기 시작해. 더 이상 크질 않아. 소나무, 전나무가 하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유가 되면요, 물이 거의 이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단풍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이 음력 8월이 되면요, 이 꽃잎이고 깻잎이고 밑에 떡잎이 앉아.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미월부터 빨아들여서 막 가지 끝까지 퍼져있던 물들이 하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요. 땅속으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파리에 수분이 없으니까 이게 단풍이 드는 거예요. 변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단풍이나 낙엽을 보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 바로 성냥불을 그면 바로 타버려요. 근데 여름에는 이파리가 떨어지지도 않아. 여름에는요, 우리가 강제로 따야 돼. 왜?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가지에 딱 붙어 있어. 근데 가을이 되잖아요. 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무 기둥만 흔들어도 우르르 떨어져, 이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낙엽이 되는 것은요, 나무의 그 끝에까지도 물방울이 하나도 없을 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달 되면 나무가 앙상한 나무만 남는 거예요. 이파리 한 개도 없잖아요. 다 내려놨잖아. 열매도 내려놓고 줄기도 내려놓고, 줄기는 있지 뭐 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 간목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같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애들 출가시켜 놓고 나니까 홀가분해지는 거야. 근데 애들 키울 때는 학비 돼야지, 옷 입혀야지, 먹여야지. 얼마나 힘들어, 아이들 키우려니까. 근데 간목이 여기 가면 애들 출가시켰잖아. 유는 뭐야? 이제 분리된 거잖아. 몸체에서 그 나무에 있는 그 까실까실한 밤에서 자식하고 나하고 분리됐죠. 분리되는 거 애들 출가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홀가분해지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그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내 자손들이 나를 돌보는 형상이야. 왜냐면 이게 이제 9월 달이 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가고 이제 추워지는데 그 나뭇잎이 떨어지면 얘를 덮으니까 이게 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뭇잎의 그 갈잎은 쓸어낼 필요 없어. 그냥 나무에 덮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게 보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뭇잎이 나를 뿌리를 도와주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간목이 그 이듬해 또 싹을 틔울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병화는 태양이죠. 그러니까 여기 을에서 얘가 목생화로, 이게 말하자면은 자연으로 말하면은 이게 봄에서 여름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싹이 나온 게 여기 이제 꽃이 핀 거야. 말하자면 우리 나무가 이렇게 피직피직 올라오면, 그래서 내가 얘를 그 꽃봉오리라고 그랬을 거야. 내가 저기 왕초급 1시간 몰아보기에 내가 요걸 꽃봉오리라고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꽃이 확 피나? 여기서 나무가 맺히면 봉오리가 맺히고 이게 확 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내가 활짝 핀 꽃이라 그랬고, 얘는 꽃봉오리라고 표현을 해놓은 이유가, 을에서 이 이파리가 나면 거기서 꽃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을목이 병화를 무지무지 좋아하거든. 이거 얘의 자식이잖아. 얘가 목생화에서 났잖아.
을목에 꽃이 폈으니 얼마 이거. 요거 난초에 난초꽃이 핀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목생화 상관이라 해도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병화야. 을목은 병화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살아. 을이라는 일간이 사주에 병화 있고 간목 있잖아요. 격상이야.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어도 언젠가 귀하게 될 사람. 추천해주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 을이 병화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얘는요, 1년 12달. 여기 지지에서 12달 중에 얘만 있으면 어디서도 살아. 을목은요, 뿌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컵에도 살아. 여기다가 물을 담가놓고 꽂아놔도 꺾꽂이에도 뿌리가 내린다니까? 여러분들 화초 꺾꽂이 해봐. 여기다 심어놓으면 뿌리 내리죠? 보도블록에도 살아. 나는 어떤 때가 아주 기가 막힐 때가 있어. 이게 보도블록 사이에, 응? 화초가 이만큼 커 있더라고. 그러니까 틈새만 있으면 이거는 뿌리를 내려. 담벼락 밑에다가도 뿌리를 내리고 흙만 있으면 내려. 얘는 그러니까 많은 흙을 필요로 하지 않아. 조그만 흙만 있어도 뿌리를 내서 꽃을 피우는 게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든 살아. 물하고 태양만 있으면 살아. 그러니까 우리 그 풍란 같은 거 보세요. 바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분무기로 갖다 물만 뿌려줘도 꽃 피고 살잖아. 풍란 향기 너무 좋죠. 되게 비싸요. 풍란 잘 키워놓으면. 근데 그 향기는 죽여주잖아. 일반 향기보다. 그러니까 얘가 보도브록에서도 살고 종이컵에도 살고 화분 속에서도 살고 뭐만 있으면 살아? 병화. 태양 없으면 이건 죽어. 콩나물도 안 돼. 그래서 을목은 병화를 무지 좋아하죠. 그래서 병화는요, 태양이다 그랬어. 땅에 내려오면 사화가 되죠. 우주로 상승하는 기운이야. 평화는요, 땅 속에 있는 불이 아니야. 응? 온 우주,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미국에서도 이 태양을 쳐다보고, 아프리카에서도 쳐다보고, 우주, 지구 안에 태양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들이 자존심이 세요. 왜? 나라는 존재, 나는 전부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잖아. 가장 높이 떠 있는 게 병화예요. 이 병화는 온 우주를 비춰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태양은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한 놈의 태양을 보고 있는 거야. 태양은 우주 안에 둘일 수가 없어요. 딱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존귀하기 때문에 병화일주들이 잘난 체를 한다니까. 남을 조금 업신여기고 깔아뭉개는 게 있어. 예의도 있으면서. 왜? 우주의 재앙이잖아. 존재가 자기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묘월시에서 유월시 색상계를 양육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하다 이 소리야. 병화. 병화는 묘에서 신시까지 행복한 거야. 근데 병화가 유시로 가면 서산으로 넘어가잖아. 유시면 뭐야? 7시 반에서 여기 5시 반에서 7시 반이지. 근데 여름생은 보이지만 겨울생은 우리가 5시만 돼도 꼼꼼하잖아. 요즘은요, 새벽 4시 반도 혼해요. 바깥이. 예? 그리고 저녁 8시만 돼도 혼해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병화가 유시가 되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병화라는 것이 유술해자축으로 가면 누가 인정해 주나? 안 해줘요. 그래서 대운세운에서 내가 병화로 태어났는데 유술해자축으로 간다? 내가 해놓은 일도 딴 사람한테 뺏겨. 내가 기획을 했는데도 딴 게 지가 한 것처럼 가져간다니까. 왜? 병화의 존재 가치가 보이질 않는 거야. 근데 병화가 요런 운으로 가면 우주의 태양에 빛나니까 대접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에서 누구든지 어떤 일간이든지 요로 병화를 갈 때 반에서 반장하고 회장하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인들은 라이온스 회장을 하거나 직책을 맡게 된다니 그거 딱 찔러주시면 돼. 그러니까 병화라는 것은요, 운에서 이렇게 사오미 남방운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에 얘가 뜨면 그때 집어주시면 돼. 아유, 선생님이 이때 인기 많았네요. 선생님 눈에 확 뜨는 거야. 그러니까 반장하는 거야. 선생들이 이뻐하는 애들이 반장되잖아.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에 병화 뜨는 애들은요, 학교에서 인기 엄청 많았던 애라고 찔러주시면 돼. 이것이 보여지는 거, 잘난 거.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도 그래. 언제 나 인기 먹겠어요? 나 언제 인기 없겠어요? 가수들이. 나 지금 17년째 무명 생활인데 언제 인기? 병화 뜰 때라니까. 운에서 병화 뜰 때 이때 찝어주면 돼. 당신 여기서 이름 난다. 왜? 병화는 보여지는 거. 세계적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병화니까 이것이 천간으로 떠오르게 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봐주는 거야. 내가 그때 인정을 받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언제 출세하겠냐? 병화 뜰 때 찍어주시면 돼. 그때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나온 거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것도 되지만 우주의 재앙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간들이 병화를 다 좋아해.
사주에 사화 하나 있으면 잘났다고 하는 게, 이 병화가 땅에 내려오면 사화거든요. 이 병화가 이게 땅에 내려오면 사화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병화하고 사화 있으면 잘난 사람이요. 기가 안 죽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하나 가지고 태어나야 돼. 예, 없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애로가 있죠. 그 다음에 정화는 복사열이라 그랬어. 예지어요, 정화. 이 태양이 강하게, 지금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인데, 이 뜨거운 게 여기다가 서서히 땅 속에다가 이 열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겨울을 날 수 있는 온갖 동식물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여름부터 이 병화의 열기를 이 땅에다가 저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표면의 불이라면 이거는 이면의 불이에요. 땅속의 불. 그래서 이 여름부터 여기다 축적을 해놓지 않으면 겨울에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리가 내리면 개미든 곰이든 다 뱀이든 다 겨울잠 자려고 땅속에 들어가잖아. 누구 때문에 산다? 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깜깜해져 이 불의 진가가 발휘되기 때문에 정화는 이쪽으로 가면은 대낮에 헤드라이트 켜놓은 것 같아. 여러분들 차 대낮에 막 훤한데 헤드라이트 켜봐.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밤이 돼서 불을 켜게 되면 어때요? 환해지잖아. 전등불.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화는 달도 돼요. 음기운에서 뜨는 해기 때문에 이게는 밑에는 밤이고 여기는 낮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밤이 돼야 이 불을 쓰는 거야. 이걸 그래서 우리가 달이라고 해. 얘도 달도 하나밖에 없어. 태양도 하나. 그래서 정화들도 자존심 더럽게 강해. 왜? 달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 정화라는 사람은 이렇게 음권으로 갈 때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어두운데 불 켜줬잖아. 촛불 켜줬지. 이거는 전등불도 돼요. 이거 이런 인위적인 전등불, 달도 되고 난로불도 되고 성냥불도 되고 용도가 다양하게 쓰는 거야. 이건 음기에서 쓰는 불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정화는 누가 만들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뜨거운 열기를 복사해가지고 복사열이에요. 땅 속에다가 저장해 놓은 불이 이 정화다. 그러니까 태양의 열기를 그 축적해 놓은 거야. 땅에다가. 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 이게 자연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미래를 준비 안 하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들 왜 저축해? 왜 노후 대책을? 병화가 얘 축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축적을 안 하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젊어서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놀러 다니고 저그만한 사람 말년 어때? 불쌍한 사람 많죠? 왜? 여기서 준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내가 잘 나갈 때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말년이 행복한데 잘 나갈 때 화려하게 맨날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사람은 노년은 비참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해놔서. 저장해 놓은 게 없잖아. 이 저장.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저장해라. 그럼 저금만 해야죠. 이걸 저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지금 정화라는 건 화로불도 되고 난로불도 되고 하여간 이건 아주 용도가 다양해. 음기운에서 쓰는 불이기 때문에. 다음에 무토는 높은 산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정화가 얘를 갖다 화생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토 밑에 만생명이 살거든요. 이 지금 큰 산 밑에 여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금강산에도 광물질이 많듯이 이 정화가 얘를 화생토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안에 만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얘가 즉 빛과 어떤 온기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가 무토가 있는데 여기 정화 있는 사람은 이건 작은 산으로 보시면 안 돼. 화생토해서 이건 큰 산이야. 응?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것이 나무를 목에서 목생화를 받아서 이 목의 찌끄러기가 흙이 된 거잖아. 제가 산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도 이 양권에서 행복한 거야. 이 무토가 이렇게 어둠으로 가면 아무도 봐주질 않아. 깜깜한데 산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저 먼 산도 안 보여. 이렇게 대낮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리에서 얘를 화토공존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이 가요. 같이 죽고 같이 생활권이 같아. 병물을 화토공존을 쓰는 이유는 얘가 떠야 얘가 보이고 얘가 안 보이면 얘도 안 보여. 응? 화토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응? 그래서 이 육효나 주역에선 토수공존을 쓰는데 토수공존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관계야. 마누라하고 남편의 관계라면 화토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게 좋을까요? 옛날에 이거를 썼는데 지금 얘 안 쓰잖아. 남편하고 마누라는 헤어진 남이야.
진짜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화토는 어때요? 나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어요. 일촌 관계라고 보시면. 그래서 예전에는 화토공전을 안 썼어요. 토수공전을 썼는데 지금은 전부 명리학에서 화토공전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배우자와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돌았으면 남이다. 그러나 화토공전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으로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누라하고 등 돌리면 너 언제 봤냐? 완전 왼수가 되잖아. 남남이 되는데 자식은 어때요? 살인을 쳐도 내가 품어야 돼. 나쁜 짓을 했어도 그건 내 새끼야. 그래서 화하고 토는 같이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생활권이 같아. 같은 생활, 얘네들도 같아. 그러면 이 무토라는 것은 지구 표면에 나와 있는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리산, 태백산 같은 산이죠. 그래서 큰 산이기 때문에 겨울로 가면 얼마나 삭막해요. 그 얼음 빙산에 누가 올라가? 안 올라가지. 그래서 무토일간이 겨울에 난 사람은 애로운 사람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누가 저 미끌미끌한 찬 눈이 내리고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겠어. 그냥 나무는 앙상하게 남아있지. 볼 거라고 하나도 없지. 그래서 겨울을 싫어하는 게 무토요. 무토는 겨울을 엄청 싫어해. 에? 겨울에 난 여자는 우리가 고독하다고 하는 거야. 아, 우리 선생님 고독하네. 결혼 잘해야겠네. 에? 왜 고독해? 큰 산에 아무도 안 올라가잖아. 근데 봄, 여름, 가을까지는 올라간다니까. 봄에 나물 때 들어가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가고, 가을에는 우리가 열매도 따고 단풍놀이 간다니까. 근데 겨울에는 아무도 안 가. 그래서 무토는 겨울생이 몸이 약할 수가 있고. 그렇게 풀으면 돼. 자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 돼. 무토가 겨울에 났어. 아, 몸이 좀 약하시네요. 애롭네요. 고독할 수 있겠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연을 연결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토라는 것은 동절을 가장 싫어한다. 봄, 여름, 가을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기토는 뭐요? 땅속에 이면토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토라는 산이 맨날 이렇게 가만히 있나? 어느 날은 천둥번개도 치고 비바람도 몰아치면서 이게 서서히 흘러내려. 그게 이 밭이 된 거야, 논밭. 응? 그러니까 이 무토라는 큰 산이 자연의 어떤 계절의 변화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산사태가 나면서 이 흙이 흘러내린 것이 기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땅속에, 즉 음으로 갈 때 행복한 거야.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낮이래 행복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낮에 얼마나 고단하겠어. 맨날 밭을 갈아엎네. 파시모다 뽑아내고 상추 싣고 뽑아내고 배추 싣고 뽑아. 저는 흙을 가만 안 놔두는데 괴롭지 안 괴로울까? 근데 겨울이 되면 어때? 가만히 있으면 요 안에 막 뱀도 들어와 있고 곰도 들어와 있고 온갖 겨울 자는 짐승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품고만 있으면 돼. 그럼 편안하겠지. 그래서 기토는요, 겨울로 가야 행복해. 내가 크게 일을 안 해도 내가 그냥 나한테 들어온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받아만 주면 되잖아. 근데 여름이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런 거 밭을 가만 안 둬. 계속 소가지고 밭갈이하고 경운기 갖다 그냥 밭 갈아엎고 내가 고단하다 이 소리야. 그래서 얘는 겨울권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요 땅속에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갑정 기신님은 여기 유술 해자 축 인까지 행복하고 요 위에 있는 을병 무경계는 양권에서 행복한 일주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디 가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는요, 축장한다 그랬죠. 축장이라는 건 감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개구리, 너구리, 뱀, 곰, 오소리, 만 미물들의 보금자리야. 땅속의 토는 겨울의 존재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병화가 여기다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이미 땅을 데펴놨단 말이야. 땅속을. 데펴놨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그 이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머니들이 냉장고가 없고 온장고가 없을 때 배추 전부 땅에 묻었잖아. 김치 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집을 지어서 땅에서 우리 꺼내 먹던 생각 안 나요? 왜? 땅속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겨울에 여러분들 굴 속에 들어가 봐요. 따뜻해요. 근데 여름에 굴 속에 들어가면 서늘하죠? 그래서 얘는 이것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거야. 그래서 기토라는 것은 음에서 행복하다. 다음에 경금을 화생한 푼 열매로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밭에 씨앗을 뿌렸더니 얘가 이렇게 열매가 된 거야. 자라가지고. 이게 토생금이야.
그러면 이 경금은 우리가 풋열매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철강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세부치료도 보지만 돌멩이, 바위, 암석 아주 큰 그 대청봉 같은 어마어마한 그 철광과 암석으로 보지만 자연론에서는 경금은 열매로도 보시면 돼요. 열매, 풋열매. 땡감으로 보시면 돼요. 땡감은 어때요? 파라니까 단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땡감으로 뒤통수도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어요. 단단하니까. 근데 이게 8월이 되면은요, 이게 이제 요로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익은감이야. 때려봐야 그냥 옷만 지저피고 툭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저 물렁물렁한 홍시로 가도 한 대 맞아봐. 아픈가? 안 아프지. 응? 그래서 경금은 땡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화생한, 화생이란 뭐야? 화로부터 생을 받아서 열매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화극금, 그러니까 열매가 되려면은 두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화극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보석도 단단하게 만나면 망치질을 많이 해야 되잖아. 예?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단단해지죠. 칼도 있잖아요. 막 한두 번 두드린 것보다 수없이 불에다 담금질을 해가지고 두드려야 칼이 단단하고 값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극금의 원리로서 얘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나온 거예요. 풋열매에 풋열매로 상향이다. 그러니까 경금은 태양열을 먹어야 견실하게 숙과되는데 태양빛을 못 받으면 다 골아 떨어져요. 지금 시골에 보면요. 감이 열매로 형성 안 되고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들 태양빛을 못 받았어요. 작년에는요. 너무 더워가지고 작년에는 과일이 굉장히 달았다고 그래요. 집에 과일이 안 열리던 사람도 감이 진짜 수확을 못하고 다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모기도 없었대. 너무 더우니까 습지가 없으니까 시골에 모기가 없었다는 거야. 이 모기들이 습한 데서 살잖아요. 그 시골에 사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작년에 최고로 모기가 없었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이 감이 뒷안에 많은데 감이 열리질 않았대. 뭐 한 익을만 하면 다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뭐 한가마를 땄대. 응? 뜨거우니까 열매가 단단해지면서 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열매는 뭘 먹고 산다? 병화 먹고 사는 거야. 다른 거 먹고 사는 게 아니요. 그다음에 묘월시에서 유월가 추나절에 행복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신은 숙가된 결심으로 하강한다. 그러니까 얘는 씨앗인 거야. 이 열매가 여기서 풋열매가 익어가지고 신금이 되는 거죠. 땅속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겨울권에 행복하다. 신금이 여름으로 가면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씨앗에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서 보존이 되는 거야. 저 신금이. 근데 얘는요, 잘 보존해야 돼. 얘를 보존 못하면 나라가 멸망해. 저게 종묘사직을 맡았다고 보시면 돼. 즉, 이 씨앗이 봄에 파종을 해서 다시 같은 곡식에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씨앗이 벌레를 먹었거나 썩으면 옥수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자식이야.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종속되려면은 자식이 낳고 나야 우리나라가 번성이 되는데 이 씨앗을 잘못 키워놓으면은 대가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는다. 전부 다 안 낳아봐봐. 온 백성이 안 낳으면 대한민국은 소멸되겠죠.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벽한 종자인 거예요. 신금은. 이거는 얘가 없으면 지구, 우리 대한민국은 존속하지 못한다. 그리고 김서방네 김씨 집안이 무너지는 거야. 에? 우리 수천 년 내려오는 족보가 사라지는 거야. 새끼를 안 낳으면. 그게 바로 신금이야. 그럼 얘를 어때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일날 난 사람들이 자기가 보석이 있고 예민하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망가지는 걸 싫어해. 얘는 불을 가장 싫어해. 이미 익었는데 불을 갖다 들이대면 보석이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아주 예민한 게 바로 이제 신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임수는요, 바다죠. 호수, 집합 통일 하양수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보면 임수는 땅에 있죠. 얘가 금생수를 해가지고 이 물이 고여있는 물이 되고 이게 증발된 것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호수나 바닷가 지금 이런 뭐 여기 김포만 해도 새벽에 가면 안개가 짙은데 강가가 많을수록 그 수증기가 증발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가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습해요. 이 습기가 심리까지 간대. 그러니까 이 임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가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증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바닥에다 빨래 널어봐봐.
여러분들 저기 가습기 없는 사람 빨래 널으라고 하잖아. 그 옷이 마르면서 거기서 습기가 나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가습기 역할을 해주죠. 이게 가습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금은 얘를 무지 좋아해. 신금이 임수 있으면 사주가 좋은 사주야. 격상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게 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습도 조절을 해줘. 얘가 마르지 않게, 싹이 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임수다. 그러니까 이 계수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기 때문에 이 씨앗을 갖다가 싹 틔우는 거야. 여러분들 농사 질 때 콩을 추수 못하고 땅바닥에 있는데 비 한 번 오잖아요. 콩에 싹이 다 나버려. 그리고 여러분들 콩이고 물에 한 3일만 담가놔봐. 전부 싹이 나버려. 그래서 이 신금은 얘를 무지 싫어해. 싹을 나면 씨앗에 가치가 없죠. 여러분 싹 난 거 심어봐 안 나. 근데 얘는 무지 좋아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 예전에 고구마 농사 지면 이렇게 웃방이 있어. 방을 갈라서. 거기다가 쌀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를 천장 닿도록 해서 겨울에 애들 양식으로 먹잖아요. 간식으로. 고구마 어때요? 봄까지 썩지 않죠? 시들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습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있으면 씨앗이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것은 바닷물, 호수물, 고여있는 물로서 이것이 열기를 받아 증발돼서 하늘에 올라가 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것을 계수라고 보시면. 그래서 계수가 더 상냥하죠. 계수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 나풀 떨어지니까 귀엽잖아요. 계수가 훨씬 상냥해요, 임수보다. 사람을 놓고 해도 계수, 임수 둘이 나란히 있어. 누가 상냥할까? 계수가 상냥하다니까. 계수는 어때? 하늘에서 떨어질 때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이것들을 현무라 그래. 계수, 임수 우리 못 이겨요. 머리 좋아서. 이 사람들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그리고 이게 좋게 쓰이면은 굉장히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고 도움이 되는데 저걸 나쁘게 쓰잖아요. 어때요? 비가 내리면 담벼락을 소리 없이 치면서 땅으로 스며들잖아. 그래서 현무라 그러는 거야. 도둑.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 좋은 거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나쁜 쪽으로 쓰는 분들. 그래서 계수는 임수를 갖다가 임수에서 나온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봄, 여름 만물의 생명수. 그리고 가을, 겨울이면 눈과 서리로 응고되는 것이 바로 계수다. 그래서 계수는 겨울이 되면은 눈으로 보는 거야. 얼음, 빙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간을 대략 10개를 제가 나눠봤는데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색상계에서 행복하고 밑에 있는 건 정신계. 즉 이거는 음기운에서 행복하고 요거는 양기운에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을병무경계가 음기운으로 가면 영향을 발휘 못하겠죠. 계수가 겨울로 가면 얼어버리잖아. 경금은 씨앗이 발화가 안 되겠죠. 단단해지지 않겠죠. 또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면 또 빛을 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이 10개의 천간이 살아가는 계절, 색상계와 정신계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래서 색상계는 양의 기운, 정신계는 음의 기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운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반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주 보는 사람은 이걸 안 봐.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사주 껍데기만 가지고 대운의 흐름이 겨울로 가는지 여름으로 가는지도 안 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보면 굉장히 사주가 명쾌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응? 자기 생활권 꼭 보세요.